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네, 과거 매우 오래전부터 제가 오디오를 취미로도 하고 업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넓고 큰 집에서 정말 대형급 스피커를 이용해서 정말 그윽하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근사한 음악들 이렇게 이제 틀어놓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있어 보이는 풍채, 그리고 제품의 존재감, 그리고 모든 대역의 사운드가 풍부하게 나오는 사운드, 이런 특징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나중에 내가 여유가 된다라면은 대형급 스피커를 들여서 그윽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사운드를 들어보는 게 나의 로망이다. 대부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항상 로망대로 되지는 않죠. 주거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는 태반이 공동주택인 경우가 많고, 이제 층고가 좀 낮다거나 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턱없이 좁죠. 그러다 보니까 저음이 무게감 있게 중량감 있게 나오는 순간 그 저음이 공간을 울리고 공간을 때리고 함으로 해서 더 번잡한 사운드, 더 울림이 많은 사운드, 부정확한 사운드, 그리고 제작자가 예견하지 못한 사운드가 발생됨으로 해서 더 음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 음질을 가장 답답하게 만들고 느리게 만들고 템포감과 정확도를 가장 떨어뜨리게 되는 안 좋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 대비 어떤 스피커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 대비 어떤 스피커가 어울리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음이 너무 강한 스피커를 일단 구매를 한 후에 중고음이 너무 답답해져 버리는 것 때문에 음질에 불만을 가지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나 현재도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 열에 7, 8분 정도는 대부분이 공간 대비 저음이 많은, 저음이 과잉인 상태, 너무 큰 스피커를 선택하신 상태, 그런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저음의 특성을 가장 깔끔 단정하면서도 중고음을 가장 깨끗하면서도 입체감 있으면서도 해상력을 뛰어나게 표현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와 그런 음질을 만들기 위한 매칭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소개를 했었던 파인오디오의 F1 8S 톨보이형 스피커입니다. 실제 눈으로 당장의 실물을 봤을 때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갈색에 가까워요. 실물로 봤을 때는 색깔의 느낌이 되게 이쁘게 보여요. 파인오디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만 생각을 한다면은 파인오디오 스피커라면 아무래도 소리가 되게 부들부들하게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현대적인 해석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급에서 소리를 깨끗하게 느껴지는 느낌, 티 없이 맑으면서도 순도가 높은 사운드, 그런 사운드는 아마 F1 8S가 최고일 겁니다. 정육면체로 되어 있으면은 특히 이 모서리 부분에서 저음이 훨씬 더 많이 부스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스피커들의 저음이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옹골차게 나오죠. 다만 그게 부드럽거나 감미로운 저음은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음악적인 음을 재생한다라는 스피커들은 대부분은, 고급 스피커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F1 8S 같은 경우는 그런 부드럽고 감미로운 저음을 내면서 더욱이 그 상태에서 중고음을 최대한 깨끗하게, 정말 티 없이 맑게 재생하는 느낌으로는 동급 최고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즈 음악의 그루브하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뭔가 녹아내리는 듯한 저음, 마치 말랑말랑하면서도 쫀득쫀득하면서도 구름 위에서 누워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저음, 그러면서도 중고음의 느낌만큼은 하이엔드적으로 어떤 브랜드에도 뒤치지 않을 만큼의 투명도와 해상력과 입체감과 짜릿함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파인오디오 FN 8S가 제격입니다. 모니터 오디오 PL200은 자주 설명을 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PL200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정 공간은 굉장히 잘 맞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재치발랄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커지면은 저음이 많아지고 제어하기가 힘들어져요.
예컨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급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평이 넘어가는 구조다. 그러면 얘보다 더 커져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7평 미만이다. 47평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우리나라에서 오디오 매칭하는 방식 자체가 스피커는 크게 가고 앰프는 작게 가고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큰 스피커는 큰 스피커 나름대로 통제가 안 돼서 벙벙거리는 소리를 재생을 하고 있고, 앰프가 또 약하다 보니까 음질적인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어차피 동일한 비용을 투자할 바에는 사이즈는 현실적으로 딱 맞는 사이즈의 스피커를 가져다가 앰프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통제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운드를 재생을 했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좋은 음질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비용에 가장 오디오적인 쾌감, 해상력, 소리의 뻗침과 펼쳐짐으로 인한 짜릿함, 그리고 저음도 강력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정교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모니터 오디오 PL200,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의 비교적 중립적인 방식의 앰프를 매칭하시면 됩니다. 쾌감, 스피드, 다이나믹 그런 거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사이즈가 6인치에서 7.2인치예요. 8인치도 아니에요. 8인치만 되더라도 약간 헤비해지고 느려져요. 일단은 부피 자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속도감도 느려지게 되고 양감 자체가 일단 너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6인치인가 6.5인치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살짝 작은 듯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베이스 자체가 강력해요. 워낙 강력해요. 지금 이 스피커가 부피는 작지만 무게는 아마 비슷하거나 얘가 더 무거울 겁니다. 왜 더 무거울까? 통의 울림이 너무 번잡하게 울림이 과도하게 많이 울려버리면은 이것도 저음 통제가 잘 안 돼서 불필요하게 지저분한 저음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피는 작지만은 통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진 스피커에 앰프를 잘 매칭을 하는 게 오디오적인 쾌감을 끝판왕급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앰프 매칭의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크 레빈슨 추천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너무 여기에다가 자극적인 성향이거나 너무 강한 성향을 매칭을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음질이 피곤해지는 거는 맞거든요. 나는 강력하고 짜릿한 사운드가 좋아. 나는 거친 사운드를 즐기는 사람이야. 나는 자극을 즐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매칭해도 돼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그러면 앰프 자체는 중립적인 성향으로 매칭했을 때 매칭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크 레빈슨을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크 레빈슨 뿐만이 아니라 심오디오 600i 같은 경우가 심오디오 치고는 상당히 중립적인 편으로 나온 앰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오디오 600i도 추천을 했었고, 뭐 최근에 노바 P, 네임오디오의 노바 P 같은 경우도 상당히 D클래스 방식 앰프 치고는 가장 소리의 촉감 표현력이 음악적으로 나온 앰프이기 때문에 노바 P도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잘 맞을 것 같고요. 뭐 가격이 비싸게 가자면은 뭐 골드문트 구형을 한번 중고로 구해서 매칭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일본 앰프, 일본 뭐 마란치 PM10이라든지 이런 쪽도 잘 맞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유니스니더치의 유니코 150, 뭐 일렉트로 컴파니의 그런 쪽 대부분 다 잘 맞았습니다. 다만 이제 소리의 선이 좀 얇아지게 되는 그런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좀 다소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도 좀 소리가 좀 까칠하게 재생이 되는 그런 쪽만 피해서 매칭을 하신다면은 가격 대비 아주 우수한 음질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바로 모니터 오디오의 PL200입니다. 그리고 저음이 나올 때마다 집안이 울리고 좀 답답하고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고 그런 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느낌을 또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께서 이런 스피커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예 그런 느낌을 완전히 차단을 하면서도 중고음역대의 표현력을 최대한 고급스럽게 추구하시는 분들께서 쓰시는 스피커가 바로 저 뒤에 있는 이런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스피커. 북쉘프 스피커죠. 아예 북쉘프 스피커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그런 컨셉의 북쉘프 스피커 중에 가장 최상위 티어에 있는 스피커들인 거죠. 오히려 지금 이 두 스피커보다도 가격이 부피는 훨씬 더 작은데 오히려 가격은 더 고가인. 그런데 지금 이 프랑코 쉘브린의 골드베르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우퍼 유닛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보기보다
스피커의 부피가 크지는 않지만은 우퍼 유닛이 제가 알기로 저 스피커가 한 7.2인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저음은 물론 안 나오지만은 음악에서 그 저음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그런 운치 있지 않습니까? 음악적인 향, 음악적인 분위기, 그런 거는 감미롭고 부드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저음은 잘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재생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프랑코 쉘브린의 북쉘프 스피커도 한 번쯤은 감상해 볼 만하죠.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좀 있어요. 이 오디오적인 쾌감, 하이엔드적이다라는 게요, 그냥 저음이 많기만 하면 하이엔드적인 게 아니에요. 스피커를 내가 전에 사용하던 스피커보다 더 큰 스피커를 샀다라고 해서 이게 하이엔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사운드, 오디오적인 수준이 뛰어난 사운드, 소리의 해상력, 정교함, 그리고 이런 해상력이나 정교함이나 입체감이 극대화가 되어서 느껴지는 뭔가 센티멘탈함과 카타르시즘,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자 했을 때에는 어떤 스피커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저음은 양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도와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는 점, 오늘 이 두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